새차 중고차 상관없이 내 차에 기스나거나 찌그러지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누가 박았는지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간 상황이라면 더 화가 납니다. 요새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다 장착한 세상에서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발뺌하면 그만이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라는 등의 말이 있던데 정말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주차 중이던 차를 박거나 문콕하고 도망가면 어떠한 형사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주차 중이던 차를 박고 또는 문콕하고 도망가면 어떠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형사 책임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주차 중인 차를 박고 도망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형사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식이 조금 팽배하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도망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만약에 형사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정확히 아신다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사 책임이 적어도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 즉 경찰서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소나 신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을 하셔야지 저희가 형사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형사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진다면 어떤 내용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우리가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돼서 형사 책임에 국한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는 말이 뺑소니입니다. 뺑소니라는 말은 결국 이제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인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내고 도망간 경우를 총칭해서 대부분 뺑소니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용어로 물피도주라는 것이 있죠. 사람 아닌 차만 부수고 도주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뺑소니랑 비슷하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쓰이는 용어다. 그럼 법률적 용어는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도로교통법상에 이제 쓰이는 용어인데, 사고 후 미조치, 사고를 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고 후 미조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 가지 용어를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토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를 박은 것과 차를 멈추고 내리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시동이 꺼진 상황이니까 운전하는 상태가 아니죠. 운전하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차에 문콕, 그러니까 문을 이제 세게 열어서 상대방 차에 기스를 내는 문콕을 한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운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운전이 끝난 상황에서 발생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차를 박은 경우 어떠한 죄를 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죄명은 재물손괴죄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재물을 손괴했을 때 처벌받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차가 재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괴했으니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재물손괴죄 규정을 따르더라도 이렇게 효용을 해한 자, 한마디로 그 물건을 이제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안에 이 죄명이 딱인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실범은 처벌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사람이 내 차를 일부러 내 차를 망가뜨릴 생각으로 차를 가지고 차를 박은 게 아니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주차 중인 차를 딱 박아버리면 그건 과실이죠. 그러니까 고의로 내가 나는 저 차를 박아버리겠어 라는 의도로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의범과 과실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도 과연 처벌을 할 것이냐,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 원칙이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죠. 내 차를 망가뜨릴 생각으로 차를 박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이제 사고 후 미조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고 후 미조치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써 있는데, 차 또는 노면 전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다음에 뭐가 있냐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를 받거나 뭐 차를 이제 고장내 틀렸을 때는 피해자에게 꼭 인적사항을 제공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안에서 차를 받고 나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안에 정확히 딱 맞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걸 알고 도망을 갔다면 더더욱 그렇죠.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처벌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사고 미조치 규정은 도로교통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분명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규정은 결국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조항이 아니라 도로교통에 이제 문제가 나면은 연쇄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서 위험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본 차량이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처벌해달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규정으로 처벌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제 차가 이제 심하게 부서져서 뭐 범퍼나 이런 조각들이 막 도로에 막 흩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은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고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로교통상 문제가 날 상황이라고 봐서 사고 미조치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를 살펴보면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신설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10호를 살펴보면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처벌 규정도 적어도 가해자가 내 차량을 박았다는 사실은 알아야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박은 것조차 몰랐다면 내가 인적사항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차량 박은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해자를 찾았는데 가해자가 나는 당시에 차량 박은 거 전혀 몰랐다 라고 우긴다면 무조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로 몰랐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데요. 이미 수사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됐으면 CCTV나 블랙박스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려가지고 가해자 차량도 살펴보고 피해자 차량도 살펴보고 뭐 사진도 찍거나 아니면 적어도 막 놀라는 표정이 막 블랙박스에 담겨 있거나 내렸으면 일단 뭐 거의 확실하죠. 인지했다라는 건데 뭐 내리지 않더라도 5초 이상 가만히 있었거나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으면 사실상 몰랐다는 것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막 상대방 차량이 막 범퍼가 부셔질 정도로 박았는데 난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좀 합리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면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문콕, 그러니까 차를 멈추고 내리면서 문콕을 한 경우에는 어떤 죄책을 질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재물손괴죄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문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차를 망가뜨릴 생각으로 막 여러 차례 열어가지고 아니면 한 차례라고 하더라도 막 세게 일부러 그랬다면 처벌을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콕은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기가 내리려고 하다가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문콕을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미조치나 156조 인적사항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차를 멈췄기 때문에 운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제 운전 중인 경우에 대부분 적용이 되는데 이 문콕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이 156조에 포섭할 수 있느냐,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주류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현행 규정으로는 묻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민사적으로는 수리비 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리비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가 확보가 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차주, 이름, 주소 이런 것들 나중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위해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수사관마다 의지가 조금 다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콕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접수하자마자 이걸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와 달리 가해자의 인적사항 정도는 확인을 하셔서 합의 정도는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민사로 해결하십시오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제 수사관마다 의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콕의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고, 문콕 정도가 아니라 운전 중에 내 차를 박은 것이라면 고소를 진행해서 관련 자료들도 확보하고 가해자도 확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요. 먼저 주차 중인 내 차를 고의로 내 차를 일부러 망가뜨릴 생각으로 박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고의는 아닌데 분명히 운전 중에 내 차를 박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라면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나 신고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만약에 내 차를 박았는데 범퍼나 파편 등이 막 도로에 떨어져서 교통을 방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여지도 큽니다. 혹시라도 범퍼나 파편 등이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박으셨다면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콕의 경우에는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면 사실상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문콕을 일부러 너무 미워가지고 박지는 못하니까 문으로 이렇게 미인 것이 명백하다면 그건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고소하는 경우는 문콕과 아닌 경우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차 중인 차량을 박았을 때 어떠한 형사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형사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니까 주의하시고 꼭 연락처를 남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콕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처벌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로 그랬는지 여부가 모호해서 수사 자체는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았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